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새벽 1시가 넘어가는 늦은 시간에 제가 또 이렇게 영상을 한번 녹화를 합니다. 물론 업로드는 뭐 다음날 낮에 이렇게 대낮에 이제 해가 떴을 때 업로드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지금 새벽 1시에 이렇게 잠을 안 자고 녹화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요즘 정치 뉴스를 보면은 이 나라의 미래가 걱정이 돼가지고 진심으로 잠이 안 옵니다. 진짜 잠이 안 와요. 저는 진심으로 좀 약간 그런 사람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약 2년 전에 저도 잊고 있었던 되게 또 이제 재밌는 영상, 제가 과거에 올렸던 어떤 뼈를 때리는 어떤 글귀가 하나 있더라고요.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에 가장 어떤 한 정부, 새 정부가 전성기를 누리는 어떤 그때입니다. 2022년 6월 22일 대략 2년 전에 했던 얘기인데 제목이 되게 거창해요. 윤석열 정부 검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영상인데 혹시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기억이 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저게 말이 검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지 사실상 그 리더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그때는 장관, 이제 현 비대위원장,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한동훈 위원장한테 좀 하는 얘기라고 사실상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비록 저는 뭐 힘이 없고 뭐 보잘것없는 평범한 젊은 소시민, 힘도 권력도 없는 젊은 소시민입니다만 이런 젊은 친구가 뭐가 그러면은 그렇게 뭐 불안하고 뭔가 간곡하게 저 구름 위에 높은 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게 있어서 저렇게 거창한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 한 번만 여러분들 현 시점에 재미있게 살펴보자고요. 2년의 세월이 지금 흘렀습니다. 자, 여러분들 재미있게 봐주세요. 자, 그래가지고 요 글은 제가 새로 이번에 또 작성을 했지만 과거의 그 내용을 토대로 거의 이제 비슷하고 뭐 오탈자들을 좀 수정을 했고 약간 그런 거 또 보조 설명이 살짝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내용 자체는 비슷해요. 자, 윤석열 정부 검사님들에게 드리는 말씀 제목이 거창하죠. 이제 뭐 본론 시작입니다. 윤석열 정부 검사님들에게 드리는 말씀 제목이 참 거창합니다. 자, 실제 당사자분들 중에서 이거를 몇 분이나 보실런지 모르겠는데 아마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중위 고위급 검사직을 맡고 있는 분들은 하루하루 신이 나고 즐거운 분들 많으실 겁니다. 2년 전 영상이에요. 자, 아마도 그래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검사분들은 장밋빛 미래를 걷게 될 겁니다. 향후 5년 동안은 말이죠. 자, 그런데 검사분들께서는 좋든 싫든 본인들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 악귀 다툼의 지옥도 한복판에 들어와 있는지도 정확하게 현실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평범한 일개 시민인 제가 이런 조언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이유는 본인들이 지금 얼마나 무서운 판에 얼마나 깊이 엮여 있는지를 본인들만 잘 모르고 있는 듯한 모습, 나이브한 모습들이 많이 보여가지고 제가 하는 소리입니다. 자,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윤석열 씨가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까지 그때까지 본인들의 앞날이 얼마나 어둡고 불투명했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게 불과 3달, 4달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2년 전의 시점이죠. 자, 당시 온 가족들이 여러분들, 검사님들 여러분들의 운명을 걱정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분명 종이 한 장 차이로 검사분들 여러분들의 운명은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이런 최선의 장밋빛 결과, 대선 승리 같은 결과에서 죽느니 봐도 못한 최악의 수준까지 떨어질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둘 중 어느 쪽으로도 그 운명이 떨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반대파 사람들이 집권을 했더라면 그들은 반드시 당신들을 끝장을 냈을 겁니다. 지금의 당신들이 하고 있는 이런 나약하고 느리고 우유부단한 것들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처절하고 확실하게 저쪽 애들은 했을 거라고요. 자, 그리고 현 윤석열 정부의 검사님들 당신들의 손에는 피가 묻혀져 있습니다. 원죄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당신들은 법대로 했을 뿐이다라고 항변할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그거는 아니죠. 법에도 없는 논리들을 억지로 비틀어가지고 많이 끌어오고 갖다 붙여가면서 했던 짓이 솔직하게 있지 않습니까? 묵시적 청탁이니 경제적 공동체, 경제 공동체니 이런 것들은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던 게 맞습니다. 전국의 법대 교수님들이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의 법리적인 부당성에 대해서 세미나를 몇 년 동안 열었던 건 솔직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자, 우파 진영에서 정치평론가 논객 생활을 뭐 오래 해온 뭐 저 같은 혹은 다른 사람들 같은 그 나이 많은 분들 같은 극성스러운 사람들만 그거를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자, 지금 검사님들이 이 영상을 만약에 보시면은 지금 대낮에 그 여러분들 검찰청의 그 창문 바깥을 한번 보세요. 그 내다보면은 저기 길 걸어가는 60대 70대 노인분들 보이죠? 그분들 중에서도 실제로는 당신들이 2017년 문재인 정권의 출범을 위해서 지난 이명박, 박근혜를 비롯한 전 정권의 사람들에게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뻔히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놀랍게도 그분들 중에 상당수가 당신들을 찍어준 이유는 그들이 바보라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 무서운 칼질을 어디 한번 좌파 진영에게도 똑바로 똑같이 해보라고 찍어준 겁니다.
칼에 여러분들 큰 상처를 당한 사람들이 원한과 분노는 뼈에 사무치지만 가장 나쁜 놈은 칼이 나쁜 거는 아니죠. 칼을 쥐고 휘두른 게 나쁜 사람이지 잘 드는 예리한 칼, 도구 그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니라고 애써 지금 사람들이 넘어가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건국부터 이 나라의 산업화와 번영 그리고 벼랑 끝까지 내몰렸다가 간신히 기사회생한 불안한 현재, 요때가 바로 2년 전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 때죠. 간신히 기사회생한 불안한 현재 이르기까지 말 그대로 이 나라는 어르신들이 쌓아 올렸고 어르신들에게 빚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당신들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이것은 팩트입니다. 그리고 상술한 이유로 아직까지도 당신들을 용서 못하겠다라는 어르신들도 안타깝게도 좀 계시지만 그거는 검사님들 여러분들 스스로가 과거에 저질렀던 원죄입니다.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정작 그분들조차도 사실은 어떻느냐, 그래도 민주당만큼은 이재명만큼은 막아야 된다라고 현 시점에서는 여론조사를 할 때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보스를 위한 전화 한 통을 기꺼이 보태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방선거도 투표율을 보면 알겠지만 그 연장선에 있고요. 요때 여러분들 2년 전에 지방선거를 이겼죠. 자, 뭐 저때 영상이 정확히 언제 시점이었는지는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어쨌든 2년 전 시점입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자, 그러면 어쩌다가 대한민국 정치판이 이렇게 막장극이 되어버렸을까요?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형 국힘당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야당다운 투쟁조차 제대로 속 시원하게 못하는 동안에 조국 수사 등을 위시를 해서 문정부에게 실질적인 브레이크를 거는 신용이라도 해주면서 갑자기 돋보이게 됐던 게 그나마 대한민국의 검사 집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순간 검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 영광과 결과는 검사분들 스스로만의 어떤 대단한 노력이나 능력, 당신들이 타고난 운명 그거 하나 때문의 결과물은 절대로 아니고,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최악의 세력만큼은 피해보자라고 했던 수많은 애국자들의 결집된 힘이 있고 여러가지 운명의 소용돌이가 정말 기가 막히게 뒤섞여가지고 만들어낸 말 그대로 기적처럼 벌어진 수만 가지 경우의 수 중 하나가 오늘의 이 대선 승리라는 영광이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사람이 겸손하고 조심하고 만반의 준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세월이 흘렀죠. 자, 길게 얘기할 것 없습니다. 대한민국 검사분들도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 치하에서 더러운 꼴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보수 우파 정권의 사람들을 사냥할 때는 당신들을 세상 최고라고 치켜 세워주던 그들이 좌파 정권 시절에는 우리나라 검사들이 사실 여러분들이 일을 잘 못했죠. 여러분들이 검사님들. 정작 울산시장 선거 개입도 눈 감아줬고 옵티머스 라인펀드 사태도 지지부진했고 탈원전 경제성 보고서 조작했던 사건들도 지나갔고 태양광 비리 사건 같은 것들 수많은 것들을 사실 웬만하면 다 그냥 놓쳐버리고 지지부진하게 잘 모른 척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 줬죠 그때. 근데 마침내 도저히 빼도 박도 못했던 하나의 사건, 입시 스펙을 아예 과장, 날조를 했던 조국 사건, 그거 하나에 검사님들 여러분들이 손을 대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얼마나 당신들에게 그들이 모욕감을 주고 인사상의 불이익을 줬던가요?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실제 문정부와 민주당이 당했던 거는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당했던 기준과 잣대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도 당신들에게 그렇게 모욕감을 줬잖아. 불이익을 주고, 그죠? 자, 민변, 우리법연구회 그 악명 높은 곳의 출신들이 노골적으로 특혜를 받으면서 법조계 전체를 다 장악해가던 그 꼬라지가 대한민국의 검사님들도 지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그뿐입니까? 대한민국의 헌정사상 그 누구도 못했던 공수처의 설립 그리고 검수 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거를 어느 진영에 누가 밀어붙였습니까? 오죽했으면 그 좌파 성향이 강한 같은 진영의 민변과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어떤 그런 대법관들, 김명수 같은 애들, 판사들조차도 반대를 하면서 난색을 표했던 게 검수완박이겠어요. 법을 아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되니까. 검찰이 수사권 박탈을 내버리면은 누가 그 정치인들을 수사를 합니까? 그런데 그 나쁜 거를 민주당 애들은 실제로 국회 의석수로 밀어붙이던 거 보셨죠. 그리고 검사님들 여러분들이 가장 지금 직접적으로 최근까지 그 모든 거를 당해보면서 본인들이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선 승리했다고 자만하고 방심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들에게는 앞으로 주어진 5년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2년 전 영상입니다. 당신들에게는 앞으로 주어진 5년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5년도 아니고 다음번 국회의원 총선 전까지입니다. 그때까지밖에 여러분들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많은 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본인들의 인생 앞날 그 명주를 끝장내려고 했던 대한민국 최악의 집단이 어느 쪽에 누구였는지는 정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혹시 벌써부터 배가 불렀거나 나도 정치권에 한번 출사나 해보겠다라는 허영심에 마음이 들뜨십니까? 그래가지고 당신들이 몸담고 있는 그 조직, 그 계파에서 먼저 성공해가지고 지금 현재 저 구름 위에 올라가 있는 선배들,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저 구름 위의 선배들이 마냥 부럽습니까? 그러나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사람의 운명은 마냥 행복하고 풍선 위에 저 높이 부풀어 올라 있을 때, 그때가 바로 발밑을 가장 경계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당신들이 지금 딛고 서 있는 그 디딤판은 철판이 아니고 고무풍선, 금이 쩍쩍 가 있는 유리바닥 살얼음판이라는 겁니다. 참 대단합니다. 조언이, 그죠? 자, 한두 달 사이에, 그리고 일주일, 불과 2주일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게 지옥도 같은 대한민국의 정치판입니다. 실제로는 당신들의 손에 묻어있는 그 피, 원죄, 그 어마어마한 죄업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사회 한켠에 거대한 어떤 사람들이 차마 어떤 심경에서 당신들의 영광을 묵인해 준 건지, 가장 위험한 누구, 어떤 세력을 막으라고 당신들에게 그 영광스러운 기회를 준 건지를 반드시 당신들은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아는 게 지금 이 순간까지도 당신들을 용서 못하고 있는 또 다른 어르신들,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속죄하는 길입니다. 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고 있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와신상담. 딱딱한 나무 침대에 누워가지고 쓸개즙을 핥으면서 복수심을 가다듬으면서 버티던 그때를 당신들은 지금 벌써 다 잊어버리고 있습니까? 불과 6개월, 1년 전까지 검찰의 분위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민주당 권력의 영혼을 팔아치웠던 그 간신배들이 출세 가도를 달리고, 반면에 당신과 당신들의 직계 선배들, 뭐 윤석열, 한동훈, 또 이하 그 사단의 어떤 사람들, 선배들은 찬밥 신세가 되고, 온갖 한직으로 좌천당하고 밀려나면서 모욕당하던 그때를 당신들은 혹시 벌써 잊어버렸습니까? 단지 자신들의 기득권과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수사받기 싫어서, 법 위에서 놀기 위해서, 그 프라이드 높던 대한민국의 검사들을 완전히 이빨 빠진 어떤 종이 호랑이 집단으로 만들려고 덤벼든 게 민주당 애들이죠. 그 대한민국의,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자기들의 기득권과 이권을 지키고 수사받기 싫어서 법 위에서 놀기 위해서 이 검수완박을 민주당 애들이 했지 않습니까? 그죠? 자,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과거 군사정부의 그 카리스마적이던 리더들조차도 안 했던 일들이 이런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겨우 어떤 인간들이, 그들의 그 위대했던 옛날 사람들에 비하면은 세 발의 피해에 불과한 인간들이 그 검수완박 같은 치 떨리는 것들을 밀어붙였는지, 법치주의의 말살을 밀어붙였는지, 그 대상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라고요. 자, 여러분, 사람이 방심하면은 한두 대 살짝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얻어맞고도, 사기를 당하고도 가만히 있으면, 오타죠. 가만히 있으면 그거는 그 사람이 바보인 겁니다. 법도 질서도 없는 무법천지, 무인도에서는 더더욱 그렇겠죠. 한국 문제는 한국 정치판이 지금 그런 무법천지라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총칼만 안 들었지 자유대한민국의 최소한의 흉내라도 유지하느냐 마느냐 준 내전의 어떤 그런 기로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5년이 아니라 총선까지 남은 2년 동안 당신들이 할 일을 똑바로 못하다가 또다시 엉뚱한 여론전에 휩쓸려가지고 분위기를 내주고 이상한 결과가 나오면은 우리나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의 검사분들, 윤석열 정부의 그런 고위 관계자 여러분들, 현 정권 요직에 앉아가지고 별 달고 가슴 펴고 있는 본인들에게 가장 비참하고 혹독한 부메랑이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런 날이 오면은, 상상하기도 싫지만 그런 날이 오면은 그때 가서 남 탓을 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거는 본인들의 손에 달린 본인들의 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자루를 쥐고 있을 때 부디 해야 할 일을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좌파 민주당 진영의 공격은 당신들한테 별로 아픈 게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부른 배를 두드리며 또다시 방심하고 마음 놓고 호기를 다 놓치는 걸 봤을 때, 그거를 보고 실망한 우파 지지층들이 힘을 보태주고 싶은데도 어쩔 수 없이 분열되고 흩어지고 지리멸렬해가지고 사분오열되고 떠나는 순간 당신들의 인생에도 가장 무서운 결과가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를 아십시오. 우파의 당신들은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딛고 서 있는 땅, 터전이 어디인지 그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정치판의 소용돌이와 좌우 이념 대립의 역사를 잘 모르는 사람은 설사 당신들이 법률 지식과 전국의 수능 석차가 그때 당시에 몇 등이었냐 이런 것과는 별개로 시야가 극도로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그 나이 어린 조카들이 좋아하는 컴퓨터 게임의 패치 내용하고 이 정치 시사 안목이라는 게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검사님들이 똑똑하고 대한민국에서 공부를 제일 잘한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평소 관심 깊게 보지 않았던 그런 어떤 게임 분야의 어떤 A 분야, B 분야의 이야기를 갑자기 잘 알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 피맺힌 조언을 들으셔야 됩니다. 자, 법대로 하면은 대충 다 될 거다. 속 편한 소리를 혹시나 하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당신과 당신 선배들을, 그러니까 당신과 당신 선배들을 작살내고 모욕감을 주던 그때 그 시절의 저것들, 민주당 애들은 결코 법대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선을 수도 없이 넘었고 귀걸이 코걸이로 갖다 붙일 수 있는 거 다 갖다 붙였고 비틀 거 다 비틀었고 필요하면은 그 법을 자기들이 만들고 늘리기까지 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세상은 난세입니다. 난세에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결집된 덕분에 지금 여러분들이 각자 저마다 이런저런 요직에 올라앉아 영광스럽게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보내준 그들의 믿음을 배신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본인들도 살고 대한민국도 사는 길입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지금 이 메시지가 너무 거창하고 이런 한낱 젊은 이상주의자의 이 달고 닳은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젊은 이상주의자의 철학이 가슴에 별로 안 와닿는다, 머나먼 철학처럼 들린다면 여러분들 하나만 기억을 하세요. 윤석열 정부의 고위 관료들, 국힘당의 고위 관료들 하나만 기억을 하세요. 본인들의 목숨, 본인들의 모가지 걱정 하나만이라도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이 그 과업을 과연 해낼 수 있을지 없을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나라가 그만큼 불안하고 우파 정치권은 믿음이 안 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확실한 거 하나 들려드릴까요? 지금 잠시 엎드려 있는 저 무서운 사람들 있죠. 걔네들은 5년 뒤에 정권 잡으면 반드시 당신들을 작사를 낼 겁니다. 반드시 숨통을 끝장을 내놓고 처절하게 두 번 다시 못 덤비도록 철저하게 짓밟아 놓을 겁니다. 불안의 새싹까지 모두 철저하게 잘라 놓을 거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정확히 제가 2022년 6월 22일 그러니까 대략 2년 전에 윤석열 정부가 처음 기세 좋게 출범했던 극초반에 제가 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현 시점에서 내용을 좀 보면 어떻습니까? 비장하죠. 비장하면서도 대단하죠. 유튜버님들 중에서도 저는 확실히 좀 특이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자, 정부가 처음 출범을 했을 때 줄 서서 아부하며 한 자리 받아보겠다라는 정치건달 행세하는 애들 솔직히 많았죠. 뭐 서결이 형님이 최고다, 동훈이 형이 최고다, 나팔수 노르다는 애들 솔직히 많았잖아요. 물론 그리고 또 뭐 힘을 보태주는 그게 또 좋다는 거 이해는 합니다. 저도 잘한 거 있을 때 칭찬하는 것도 몇 번 올린 적도 있고요. 근데 정권이 출범했던 가장 힘이 좋던 그 초기에 지금 제가 했던 이야기를 한번 봐봐요. 이런 정도의 어떤 직원과 충원을 올리는 젊은 선비 애국지사가 솔직히 말해가지고 저 여의도 바닥판에 몇이나 있었겠습니까? 자, 구독자 여러분들 좀 재밌게 보셨습니까? 제가 했던 말인데도 솔직히 명언들, 명구들, 뼈를 때리는 말들이 엄청나게 등장한다고 생각을 해요. 시간을 잘 보내라고 얘기를 했죠. 칼자루를 쥐고 있을 때 칼을 똑바로 휘두르라고 했어요. 자, 세월이 흘렀습니다. 2024년 3월 28일 오늘 총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 팍팍한 현재 정치 시점에서 보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파 구독자분들이 볼 때 솔직히 어때요? 충분히 소름이 돋을 만한 정확한 구절들이 꽤나 등장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도 보다가 놀라가지고 지금 새로 녹화를 뜬 거예요. 옛날에 그때 했던 말들에 뼈를 때리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 저는 제가 대한민국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로 제 스스로가 충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힘당에게 저 같은 사람이 단 한 명만 지도부 레벨에서 진지한 조언을 그들에게 그때 그 순간에 전달할 수만 있었더라도 정말로 많은 게 달라졌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제가 그리고 가끔 섭섭한 게 있는데 이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좀 섭섭한 게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일부 시청자분들이 가끔 보면은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저런 얘기를 하면은 건방지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이 진정성을 왜 못 봐요? 아부꾼에 둘러싸여 있을 때가 아니었잖아. 이게 충원이고 직원이잖아. 이게 건방진 거 아닙니다. 선생님들 진짜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자, 결국 여러분들 2년의 세월은 쏜살같이 덧없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좌파가 그래요. 뭐 여론조사 장난질도 하고 사전투표에도 손을 대고 선관위는 대놓고 뭐 지문 그리고 도장 날인 직접 투표관리관에 도장 날인 직접 안 하고 그런 거 많이 있습니다. 있죠. 대만의 그 깨끗한 선거하고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다릅니다. 그죠? 그런데 좌파가 음모를 꾸미고 있다라고 해도 그 음모를 그러면은 직접적으로 찾아내고 조기에 분쇄시키고 저지하고 반박하면서 민심과 흔들리는 여론을 바로잡는 거는
바로 정권과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들, 권력자 본인들이 마땅히 스스로 해냈어야 될 일입니다. 그거를 뭔가 음모론자처럼 보일 것 같아가지고 눈치가 보여서 말을 못했다? 그래가지고 선거 도둑질 당하면 어떡하려고요.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내가 하는 말 아닙니까? 그죠? 좌파는 분명히 음모도 많이 꾸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그 음모에 흔들리는 민심과 여론을 바로잡고 반박하는 거는, 감시를 하고 감독을 하는 거, 관리 감독을 하는 거는 정권과 칼자루를 쥐고 있는 그 사람들이 스스로 해냈어야 될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2년의 세월이 지금 쏜살같이 흘러가 버렸죠. 지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과거 영상 말미에 제가 딱히 지금 이 우파 어떤 정치인들을 보면서 불안해하고 못 믿어했던 게 결국 현실화가 된 것 같아요. 결국 지난 2년의 시간을 어떻습니까? 딱히 충실하게 지금 이 사람들이 그렇게 잘 보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칼자루 쥐고 있을 때 후회 없이 똑바로 잘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못했어요. 자, 여러분들 대한민국은 과연 어디로 흘러갈까요? 부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명백한 최악의 선택만큼은 거뜬하게 피해갈 수 있기를 제가 이 늦은 시간에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새벽 늦은 시간에 간절하게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영상 하나를 찍어 올려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디 좀 재미있게 뜻깊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시청해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